재미있게 이 강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7강 은유법입니다. 여러분은 은유법에 대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국어 수업을 들은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글 쓰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킬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유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은유란 서로 포함되지 않은 두 개념의 충돌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두려움은 그림자다, 아니면 그림자의 두려움 같은 은유적 표현을 한다면 두려움과 그림자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각각의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어가 버무려졌을 때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유적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더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한정적 은유로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해서 명사나 동사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급한 구름 또는 구름이 성급히 지나간다 해서처럼 형용사가 명사를, 부사가 동사를 한정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적 은유로 동사가 목적어 또는 주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름이 항해를 한다. 그는 엑셀 페달을 고문했다. 또는 이른 서리가 여름을 삼켜버렸다. 같은 식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앞서 말한 서로 포함되지 않은 두 개념의 충돌이. 그리고 은유의 확장된 개념인 상징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됩니다. 매우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만 많은 아티스트들이 가사에서도 이런 스킬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소라 씨가 부른 바람이 분다의 1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디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1절 첫 번째 행의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불일치시킴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형용어가 비라는 명사를 한정함으로써 화자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은유는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5장에서 말씀드렸던 보여주기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시린 향기 속에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서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향기가 시리답니다. 이별을 통고받은 여인의 마음이 시렸겠죠.
그리고 뒷모습이 차갑다. 이미 식어버린 마음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알지만 받아들이기 싫었던 걸까요? 이런 마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유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은유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묘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지만 아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다른 곡도 보시죠. 산울림이 부른 너의 의미의 2절입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서 슬픔이 코스모스로 피고 너는 향긋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소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녀에 대한 환상을 가진 한 소년이 느껴지시나요? 공간을 가진 간이역과 간이역이라는 단어가 은유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또한 절묘한 배치와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 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직접적인 언어로 쏟아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이 노래에선 3번을 반복해서 이 주제를 저에게,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유의 확장된 개념인 상징을 사용하는 가사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유가 1대1의 표현이라면 상징은 1대 다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국민가요라 할 수 있는 유명한 곡입니다.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긴 밤, 풀잎, 아침 이슬, 서름, 아라리, 태양, 붉게, 찌는 더위, 광야, 버리고, 가노라. 정말 많은 은유적 표현과 상징적 단어의 배치로 곡 전체의 상징성을 만든 곡입니다. 이 노래는 한 가지 의미로만 이해되지 않는 듣는 이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일대 다수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만든 김민기 씨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에 버금가는 아티스트라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상징적인 노래들이 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는 잉여인간을, 이적의 왼손잡이는 소수 집단을, 윤상의 달리기는 삶의 고단함을, 리쌍의 광대는 가면을 쓰고 사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의 노래에서도 조금 많이 알려진 상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목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방탄소년단의 호르몬 전쟁이란 노래가 귀에 걸립니다. 제목에서 오는 상징성이 신선하고 그에 따라 쓰여진 가사와 랩도 재미있고 라임도 아주 매끄럽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면 플로우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푼어치 없이 한두 번씩 놀다 헤어질 여자들에게 관심 없지. 근데 널 보며 배워받은 건축학계로 묵직하게 증가하는 나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과 예상 이겨낸다. 연구해 너란 존재 반칙이야. 미적 기준이 바다면 넌 좀 심해. 그 자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야 될 위험은 나. 그냥 머리판이 허리다 말 못하는 범위가 관심 없단 말이 남자로서 많이 허위상식. 장대수 하나에 돋보기가 널 니옥에 범을 지켜내 컴퓨터 그를 위한 ready first 여자 차가운 빙상 let it go 날 미치게 하는 female 날 자극하는 male 오늘도 호르몬과 싸움 후대 여드름을 떼. 어떠신가요? 제 생각과 비슷하신가요? 저는 저 어릴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은유와 상징은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면서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노래 속에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은유, 비유, 상징으로 여러분들의 생동감과 자신만의 색깔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유, 직유, 상징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짧은 시간 또는 작은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은유적 표현은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지, 그림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5장에 말하지 말고 보여주기를 위해서는 은유와 상징이라는 스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 은유, 비유, 상징적 표현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방법은 Play in the Keys라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연상을 시키는 단어나 구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라는 단어를 키로 삼어, 기준으로 삼어 그것으로 연상되거나 그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나 구절을 먼저 상상해 정리해 봅니다. 바다, 파도가 기억나시죠? 밀물, 썰물, 해변, 모래, 달빛, 중력, 그리고 상이한 것들도 상상해 정리해 봅니다. 달력, 책상, 다리, 커피, 그림자 등등. 그리고 이 두 개념을 충돌시킵니다. 밀물이 다리를 절며 다가온다. 파도가 커피 위에 앉아. 그림자가 모래를 감추고 썰물은 그림자를 지우고.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까지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을 키로 해서 문장을 작성해 봅니다. 썰물이 다리를 절며 도망치듯 나도 너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림자로 그림자를 지우듯 파도는 나에게서 너를 지우리. 이런 식입니다.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자신만의 은유적, 비유적,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된 표현은 당신만의 작업 노트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어줍니다. 다음 시간은 8강, 절, 벌스를 얘기하죠. 절의 확장과 파워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 또한 5장과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